어느 날 아침 문득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사고나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일어서기가 버겁습니다.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죠. 집을 나서기 전 망설이게 되고 사소한 발걸음 삐끗 한 번에 며칠씩 집 안에만 있게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많은 분들께 이것은 소리 없이 찾아와 자립심을, 이어서 자신감을, 그리고 결국엔 소소한 삶의 낙마저 앗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화장실 가기, 문 열어주기, 식사 준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 말이에요. 희소식이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비도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어요. 노인병 전문의들이 권하고 캐나다와 일본 요양시설에서 실제로 하는 하루 딱 5가지 부드러운 동작이면 충분해요. 이건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깨우고 유연성을 지키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간단한 체조죠. 활기차고 건강하게 낙상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서 저장해 두세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쉽지만 의외로 많은 걸 알려줍니다. 바로 손 안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언젠가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손 안 짚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저 아직 매일 요리하는 걸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더 없더군요. 상체를 숙이고 어깨 힘으로 밀어봐도 결국 손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의자에서 일어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노인병 전문의들에겐 이게 바로 근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의 초기 신호입니다. 너무 늦기 전까진 알아채기 어려운 신호죠.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의 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이 약 3%씩 줄어든다고 해요. 약해진 근육은 몸을 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70세 이후에 낙상 한 번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덴버에 사는 76세 레이먼드 씨는 무척 활동적이셨죠. 하지만 무릎 통증으로 몇 달간 움직임이 줄자 일어설 때 손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걷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죠. 그는 예전의 자신감을 온전히 되찾진 못하셨어요. 지금은요. 매일 아침 부엌 의자에서 5번씩 일어섭니다. 시간을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새기기 위해서요. 난 아직 여기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차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앉고 서는데 이 순간들을 근력 운동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식탁이든 소파든 심지어 화장실 변기에서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허벅지와 코어 힘에 집중하면서요. 잘 안 되면 다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재시도 하세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포기하지도 마세요. 불과 몇 주만 지나도 알아챌 겁니다. 일어서는 게 한결 수월해진 것을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내가 여전히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일어서는 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일단 일어선 뒤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몸이 안정적인가요? 균형을 잡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걷나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망설임이 바로 당신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부엌에서 방향을 틀다 살짝 휘청인 적 있으세요? 혹은 문턱을 넘을 때 의자를 붙잡아야 했던 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이 넘으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며 더는 혼자 지낼 수 없게 되셨습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잃는 건 마치 내 존엄성의 한 조각을 잃는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스스로를 챙깁니다. 브루클린에 혼자 사시는 76세 도리스 씨처럼요. 그녀의 냉장고엔 건강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6개월마다 시력 검사, 매년 위내시경, 주간 혈당 체크.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전 자식들이 물어볼 때까지 안 기다려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약한 게 아닙니다. 자립이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아는
현명한 분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사실 주도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 종합검진을 예약하세요. 그냥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지 말고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0세 이후의 검진은 병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더 이상 건강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비로소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진짜 아픈 건 병이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 침묵이라는 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나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뛰어다니고 온전한 하루 동안 진지한 대화 한마디 못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진 않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으면 과연 누가 알아챌까?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65세 이상은 기억력 감퇴를 겪을 확률이 2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피가 나지도 열이 나지도 않죠. 그저 천천히 조용히 시들어갈 뿐,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처럼요. 오리건주에서 3대가 함께 사는 73세 로널드 씨의 경우를 보죠. 그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족과 식사하고 손주들이 곁에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혼란, 불면증, 식욕 부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연배가 비슷한 친구분 있으세요? 로널드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가족 말고는 누구와도 교류 안 한 지 수십 년 됐네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관계가 그리우신 겁니다. 시카고의 74세 일레인 씨와 비교해 볼까요? 딸이 결혼하니 제 세상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뜨개질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이젠 매주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메시지도 받고요. 그러자 문득 제가 다시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 속 일부가 아니라요. 진실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 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기억해주는 몇 사람이면 됩니다. 토요일 산책 동호회일 수도, 작은 독서 모임일 수도, 날씨 얘기를 나누는 이웃일 수도 있죠. 만약 자신만의 관계망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 날 당신은 그저 요리사, 집사,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만 남았다는 걸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당신이 없어져도 모든 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니 먼저 다가가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동네 강좌에 등록하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구야, 나 기억나. 이번 주에 차 한잔 할까? 행복을 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요.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말일지도 모르니까요. 곁에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다면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60세 이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울리는 알람도 없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묻는 사람도 없죠.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숨 쉬고 먹고 걷고 있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천 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일기 쓰기나 화초에 물 주기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5년 내 사망 확률이 48%나 낮았습니다. 완벽한 식단이나 기적의 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이 의미를 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요. 조용히 쓰러져 갔습니다. 종종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캘리포니아의 노인병 전문의 데이비드 라이너 박사는 경고합니다. 균형 감각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닳아 없어지다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자립적인 삶이 끝나버리죠. 위험한 점은 균형 감각 상실이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살금살금 다가오죠. 하지만 그 영향은요. 실로 엄청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은 매년 심각한 낙상을 경험하고 그 첫 번째 낙상은 종종 혼자 사는 삶의 마침표가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바로 그 다리가 당신에게 미리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방법을 안다면요. 라이너 박사는 일자 보행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한쪽 발 뒤꿈치를 다른 쪽 발가락 바로 앞에 붙이며 일직선으로 몇 걸음 걸어보세요. 만약 비틀거리거나 줄을 맞추지 못한다면 협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시애틀의 78세 엘렌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의사가 이 테스트를 알려주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직선으로 10걸음도 차에 못 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3분씩 연습해요. 몸이 한결 안정되고 외출하는 게 덜 무서워요. 그러니 아직 저와 함께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일어서서 탁 트인 복도를 찾으세요. 혹시 모르니 벽 가까이에 서시고요. 천천히 10걸음을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를 발가락에 붙이면서요. 누가 볼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의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오늘의 안정적인 한 걸음이 독립적인 내일을 하루 더 늘려줍니다. 발을 확인했다면 어깨와 목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또 다른 조용한 변화입니다. 균형 때문이 아니라 호흡 때문이죠. 요즘 숨이 예전보다 얕아졌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숨이 찬 건 아닌데 그저 얕은 숨결, 특히 아침에 뻣뻣한 어깨와 녹슨 듯 삐걱거리는 목과 함께라면 더 그렇죠. 클리블랜드 클리닉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70세 이후 굳어진 어깨와 목 근육은 폐의 팽창을 막아 깊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느껴도 산소 공급량이 줄고 피로가 스멀스멀 쌓이는 거죠. 시애틀의 75세 레리 씨는 숨 가쁨을 심장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목과 어깨의 경직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책은요. 매일 아침 간단한 목과 어깨 돌리기 몇 번. 그는 그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대신 잠시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깨를 돌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을 천천히 정성껏 마치 숨을 쉬며 몸을 깨우듯이요. 아직 저와 함께라면 아마 마라톤 같은 격한 운동 없이도 기분 좋게 지낼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다음 동작들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균형 감각, 기억력, 반사신경, 그리고 코어 근력까지 영향을 미치죠.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 습관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때로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건 격렬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길고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하지만 몸을 진짜로 깨우려면 의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사신경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코어를 튼튼하게 하려면요. 거실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발이 걸려 넘어진 적 있으세요? 혹은 너무 굼뜨게 움직여 넘어질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적은요. 70세가 넘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반사신경이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죠. 캘리포니아의 노인병 전문의 제레미 필즈 박사는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반사신경과 코어를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사소한 발, 헛디딤 한 번이 골절로 그리고 몇 달간의 병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너무 늦을 때까지 자기 반사신경이 느려진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에서 만난 78세 레리 씨는 헬스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양치질하며 거울 앞에서 무릎을 들어 손바닥을 칩니다. 처음엔 좀 유치하게 느껴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습관이에요. 덕분에 차에 탈 때 훨씬 편해졌어요. 그는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몸이 아직 말을 듣는다는 조용한 자부심을 원할 뿐이죠. 반사신경은 단순히 재빠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 근육이 함께 추는 춤과 같으니까요. 몸의 중심부, 특히 복부는 균형을 잡고 척추를 보호하며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던 걷기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이 간단한 동작을 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려 손에 닿게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면 무릎을 들면서 상체를 살짝 비틀어 보세요.
내 유연성이 어떤지 확인하는 작은 도전이죠. 서두를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양쪽 10번씩만 해도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반사신경이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고 있다고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반사신경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함께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매일 무릎을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은 당신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행위입니다. 모든 의미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요. 몸이 점점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면 반사신경, 악력, 협응력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바로 손이기 때문이죠. 사소한 손 움직임조차도 방치하면 신경계 쇠퇴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경과 의사들은 70세 이후 손을 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 신경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활짝 편 상태에서 빠르게 쥐었다 펴는 동작은 뇌와 근육이 함께 해내는 가장 정교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을 빠르게 할 때마다 신경에 일어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신경을 계속 깨어있고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동작을 잊고 살까요?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타자를 치거나 무언가를 꽉 쥐는 등 손을 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뚜껑 따기, 신발끈 묶기, 심지어 넘어질 때 바닥을 짚는 것까지 모두 악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노인병 전문의 로라 시몬스 박사는 간단히 말합니다. 환자의 손 움직이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느려진다면 신경계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신호라는 걸 알죠. 이걸 무시하면 반사신경은 계속 나빠질 겁니다. 시애틀의 78세 마조리 씨는 한 번은 보도블록을 내려서다 난간을 놓쳤습니다. 손에 꽉 쥘 힘이 부족했던 거죠.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손 빨리 쥐었다 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 2분씩 하루 3번. 2달 후 악력이 강해지고 반응이 빨라졌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혼자 시장에 걸어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앉아 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손가락을 활짝 폈다가 주먹을 꽉 쥐세요. 빠르게 30초 동안 잠시 쉬고 반복하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쥐었다 펼 때마다 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이죠. 어느 날 당신의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온몸이 그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를 빗고 허리를 펴고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 나이 들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앉고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들고 떨림 없이 손을 쥐었다 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기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요. 우리는 뛸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너무 빨리 쓰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서야 할 때 여전히 설 수 있도록, 걸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이 작은 운동들이 당신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간단한 습관으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을 나설 필요도 없이 그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하기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장해 두세요.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하루쯤 빼먹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동작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훨씬 안정적일 테니까요.